화려한 연꽃 무늬로 아늑하게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백제 제25대 무령왕과 왕비가 잠든 무덤입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관이 왕비의 것이고 또 왼쪽에는 왕이 누워 계셨습니다. 삼국 중 아주 유일하게 주인이 밝혀진 이 무덤은 한국 고대사의 비밀을 풀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령왕릉에서 이 발굴된 지 3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이빨입니다. 이 무령왕릉 유물 중에 이 이빨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무덤에는 다른 유골이나 치아는 하나도 없이 오직 이 이빨 한 개만 남아 있어서 그 의문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빨 한 개만 남아있는 경우는 고고학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이빨 모양이 좀 이상하죠. 여기 보면 이 아래쪽은 거의 썩어서 없어졌고 이 위쪽에 이 겉껍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마저도 부서져서 완전한 모양은 아닙니다. 1500년 동안 이 무령왕릉에서 썩지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이 이빨 한 개. 이 이빨은 왜 단 하나만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이빨은 왕의 것일까요? 아니면 이 왕비의 것일까요? 의문의 무령왕릉 이빨,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령왕릉 유물들이 전시돼 있는 공주박물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치아는 3,000여 점의 유물들과 함께 전시돼 있다. 손톱보다 작은 치아 한 개. 이 치아 한 개를 보기 위해 멀리 외국에서 학자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무덤 속에서 치아가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치아는 어떻게 한 개만 발견된 것일까? 충남 공주시 금성동. 야트막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송산 이고부는 백제 웅진 시대의 왕족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무령왕릉의 발견은 우연이었다. 이 근처에서 이제 당시 그 29호분 있었어요. 외정태 말고 29호분을 김웅배 관장님이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꽃갱이에 그 찍히는 소리가 흙소리도 아니고 바위소리도 아닌 이것은 이상한 소리다라고 바로 그 소리 듣고 와서 본 것이 벽돌 한 장이 발견된 거예요. 그 벽돌 한 장이 바로 무령왕릉 연도의 앞에 연도 입구를 막은 꼭대기 지붕 보호를 하기 위해 호백을 만든 꼭대기에 벽돌 한 장 발견된 겁니다. 우연히 발견된 벽돌. 그 벽돌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 시작되고 있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당연히 위령제도 조촐하기만 했다. 만일 왕릉급의 무덤이었다 한다면 이게 북어 3마리하고 수박 하나하고 소주 몇 잔 넣고 위령제를 모실 수가 없었죠. 이때만 하더라도 왕릉이라고 아무도 짐작을 못했어요. 아무도 파괴된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죠. 충청남도 공주에서 백제 25대 무령왕릉이 처음으로 발굴되었습니다. 무덤의 발굴은 우리의 고대사를 뒤흔드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무덤을 지키는 진묘수 앞에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주는 지석이 있었다. 지석엔 무령왕의 어릴 적 이름 사마왕이 62세로 돌아가셨다고 기록돼 있었다. 왕비에 대한 기록도 있었다. 백제국 왕퇴비 수종. 무령왕비가 천수를 다해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고대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놀라움과 흥분 속에서 유물들이 수습됐다. 3,000여 점에 이르는 엄청난 유물이었다. 유물의 마지막 수습 과정에서 치아를 발견한 것은 행운이었다.
치아는 무덤 속의 잔재물 속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치아는 어찌된 일인지 여러 개가 아닌 단 한 개뿐이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덜렁하니 하나만 있는 것이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죠. 뭐 남아있는 걸 어쩝니까? 그런데 다 버린 건 아니고 발견된 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발굴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걸 다 없앤 건 아니고 그때 나머지는 그 현실 바닥에 있는 걸 그야말로 먼지까지 다 수거해 썰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그 뒤에 정리를 하더라도 남아 있으면 다 나오는 거죠. 角度を見てみないとわからない。それなぜかっていうとこっち側がないから。 하나만 남은 무룡왕릉 치아. 이 치아는 과연 어떤 치아일까? まあ形から見ると下顎の一番後ろの左側の、臼歯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무룡왕릉에서 출토된 치아는 어금니였다. 하지만 출토 위치가 불분명했다. 그래서 왕의 것인지 왕비의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어금니는 과연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남녀 치아의 구별은 크기로 결정된다. 보통 남자보단 여자의 치아가 작다. 일부가 파손되긴 했지만 어금니의 크기를 재해서 현대 여성의 치아와 비교해 보기로 했다. 크기를 재본 결과 무룡왕릉 어금니는 치아의 긴 부분인 장폭이 9.01mm였다. 치아의 단폭은 8.05mm로 현대 여성의 어금니보다도 작은 것이었다. 무룡왕릉 어금니는 끝이 약간 깨져 있지만 크기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어금니의 깨진 부분을 원형 복원해봐도 실제 크기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아니었다. 고대인들의 치아는 현대인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점을 감안한다면 무룡왕릉 어금니는 확실히 작은 여자의 어금니로 볼 수 있다. 어금니는 왕비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왕비의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발굴 당시 어금니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곳은 서울대 치대였다. 치아에 대한 감식은 주로 육안 관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17세 여성의 어금니로 추정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7세 이하로 본 거는 그게 이제 하악 제3대구치라는 것은 형태로 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여자라는 것도 그 크기로 봐서 남자 거보다 작기 때문에 여자라고 판단을 했고, 그 치아도 뿌리 부분에 있는 그 덴틴 쪽은 다 없어지고 가장 단단한 에나멜층만 남아서 그렇게 우리가 벨폼이라고 종 형태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충치가 생긴 흔적도 없고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악골에 매몰되어 있었다 하는 걸로 우선 나이를 그렇게 추정하고 출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운되려면 21세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운되지 않았다 하는 걸로 21세 이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평균 나이를 17세로 본 것이고, 또 주변에 인골이 전혀 하나도 발견이 안 됐다니까 그것은 뼈는 다 없어졌다. 그러면 이 상태가 유지되려면 틀림없이 제일 단단한 치밀골인 하악골에 매몰되어 있었던 상태다라고 추정을 한 거죠. 무룡왕릉에선 수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무로 만든 유물까지도 원형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유골은 오직 어금니 한 개뿐이었다. 발굴 당시 치과 전문의들은 그 이유를 어금니가 턱뼈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남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턱뼈 속에 들어있던 어금니는 사랑니였다. 사랑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7세로 추정했던 것이다. 17세라. 그 꽃다운 나이에 이 무령왕비가 죽다니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잠깐 치아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과 전문의들의 검증에 의하면은 이 무령왕릉 어금니는 이 아래 턱 제일 끝에 위치한 어금니, 즉 사랑니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령왕릉 어금니는 사랑니가 아직 잇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죽은 17세 여성의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무령왕릉 발굴 보고서에 의하면 이 어금니가 30대 여성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치과 전문의들은 17세라고 했는데 왜 중간에 갑자기 30대 여성의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62세로 승하한 이 왕의 정식 부인으로 보기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무령왕비는 왕이 승하하고 3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령왕이 승하할 당시 왕비의 나이는 14세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과연 무령왕비는 17세였을까요? 무령왕릉은 계획적인 발굴이 아니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굴이 이루어져 수많은 아쉬움과 의문점이 남게 됐다. 유물에 대한 수습도 10시간 만에 급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어금니가 발견되고 17세 여성의 것으로 추정이 되자 많은 논란이 일었다. 무령왕비의 나이를 17세로 추정할 만한 고고학적 입증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무령왕비를 17세로 추정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한 것이었다. 바로 사랑니란 것이다. 사랑니는 보통 17세를 전후해 잇몸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랑니는 사람에 따라 잇몸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취재팀은 사랑니가 나오지 않은 40대 여성의 치아 구조를 엑스레이 촬영해봤다. 이 여성의 경우 잇몸 속에 사랑니가 들어있었다. 그렇다면 무령왕비도 사랑니가 잇몸 속에 들어있다고 17세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일반적으로 사랑니는 한 13세에서 15세 정도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입안으로 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한 16세에서 18세 정도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 예전 사람들은 현대인에 비해서 턱뼈의 구조가 컸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니가 나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금니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백제시대 다른 여성의 치아는 어떤지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 98년 부여 능살리에선 운동장을 만들다가 우연히 대규모 무덤군이 발견됐다. 이 발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백제인들의 유골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무덤에서 발굴된 유골은 백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능살리 백제인의 얼굴 모습을 복원해보기 위해서 한서대학교 조용진 교수를 찾았다. 오랫동안 고대인들의 얼굴 모습을 복원해온 그는 특히 백제 여인의 모습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복원된 백제 여성의 얼굴은 턱이 큰 서구적인 모습이었다. 마치 형제처럼 닮아있는 두 부부. 남성 못지않게 건강하고 커 보이는 이 백제 여성의 턱의 구조는 어떠했을까? 이 얼굴이 그 6세기경에 능살리에서 나온 여자분의 얼굴 모습이에요. 그런데 현대인 남자에 비해서 오히려 턱이 클 정도로 이 턱표가 크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아래 얼굴이 크게 잘 이렇게 발달한 이런 얼굴입니다. 마치 그 일본의 다카마츠 고분에 있는 그 벽화 같은
그런 턱이 두툼한 인상의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이 턱뼈로 봐서는 사랑니까지 충분히 날 수 있고 또 그 턱뼈에 박혀 있는 이빨을 볼 때도 그 이빨이 큰 이빨형, 즉 시베리아에서 많이 생긴 그런 이빨형으로 보였습니다. 부여 능살리에서 출토된 백제인의 유골은 부여박물관에 보존돼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박희경 실장의 도움으로 백제 여인의 턱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30대 여성으로 추정된 이 여인의 아래 턱뼈엔 사랑니가 조금밖에 나와 있지 않았다. 이 여인은 30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니가 잇몸 밖으로 완전히 나오지 않았던 것일까? 턱이 좁아서 사랑니가 다른 치아에 걸려 완전히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모습이었다. 유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취재팀은 이상한 점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여인의 위턱엔 사랑니가 보이질 않았다. 턱뼈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사랑니 하나로 그 사람의 나이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주박물관의 협조로 무령왕비의 어금니를 정밀 검사해 보기로 했다. 치아가 너무 작아 100배율 이상의 현미경으로 어금니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왕비의 어금니는 한쪽이 파손되긴 했지만 비교적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였다. 치아의 뒷면 역시 썩은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치아의 윗면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보통 성인의 어금니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일반적으로 치아 윗면에 뾰족한 교두는 5개 정도인데 무령왕비의 경우는 그 개수를 셀 수 없는 기형의 모습이었다. 형태를 보면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의 치아는 아닙니다. 그 말은 사람의 치아이긴 하지만은 형태적으로 볼 때는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사랑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니에 가까운 치아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지금 무령왕릉 어금니가 사랑니란 점은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어금니가 턱뼈 속에 들어있어서 하나만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원래 다 남아 있었는데 요것만 남아 있는 게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사람이 죽고 나서 가장 오랫동안 썩지 않고 남는 것이 뼈와 치아다. 그 중에서도 치아가 가장 오래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아는 같은 성분으로 돼 있다. 그래서 남을 경우 여러 개가 같이 남게 된다. 그 중에서도 범랑질이 가장 오래 남는 것으로 돼 있다. 만일 무령왕릉에서 여러 개의 치아가 남았다면 무령왕비의 나이를 17세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치아의 구조가 일반적인 뼈보다 더 강도가 높고 튼튼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랫동안 보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부분의 치아와 함께 남아 있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치아의 상태도 보면은 굉장히 심하게 훼손되어 있고 아주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외력이 가해지더라도 물론 이 치아도 일부분이 파손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치아들도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어떠한 인위적인 힘 같은 거에 의해서 손상이 되어진 것이 아닐까. 무령왕릉에서 치아가 여러 개 남았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 쪽이 떨어져 나간 무령왕비의 어금니란 것이다. 만일 치아가 여러 개 남아 있었다면 잇몸 속에 남아있던 사랑니로 볼 수 없고 당연히 17세로 추정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어금니를 정밀 분석한 결과 무령왕비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니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령왕비의 나이를 17세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 무령왕릉 발굴 보고서처럼 30대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령 왕비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다른 단서는 없는 것일까요? 자, 그 하나의 단서가 바로 무덤에서 나온 이 지석입니다. 이 지석에는 왕비의 죽음을 수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종이란 어떤 경우에 쓰는 말일까요? 10세기경 중국 후한시대 용어 해설집 이 성명에는 노사왈수종, 즉 늙어 죽었을 경우에 수종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늙어 죽은 나이를 몇 살로 봐야 할지 정확하게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30세는 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어금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